네, 02-3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rintf 함수 좀 가지고 놀아 보셨습니까? 이거 좀 많이 가지고 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printf 함수를 공부했냐? 공부한 건 아니죠. 그냥 printf 함수의 사용 방법을 좀 익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printf 함수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때가 오세요. 한 중반 정도에 걸쳐 들어가셔서 포인터, 문자열 등등을 갖다가 배열 포인터, 문자열을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면 printf 함수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C 언어를 공부한다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 게 우리는 지금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출력되더라. 이거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를 그냥 단순히 습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문이 이거죠. 프린트 F 써놓고 근데 이게 저자가 함수 호출이라고 하니까 일단 함수 호출이를 알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해 놓으면 세미콜론도 딱 찍어주고 그 문자열이 그냥 어떻게 돼요? 출력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 결과의 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가지고 놀았다라고 하면 문자열의 끝에 있는 이 백슬래시 n 이것이 개행을 의미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개행, 행, 줄바꿈. 예. 얘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자를 중간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쫙 출력되다가 이 백슬래시 n을 만나는 순간에 행을 바꿔서 그 다음을 출력을 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확인 안 해보셨으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02-3도 printf 함수의 기본적인 이해다. 사실 제가 관찰이라고 제목을 쓸 수 없어서 기본적인 이해라고 쓴 거지 사실은 printf 함수의 여전히 관찰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갖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들여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게끔 계속 관찰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챕터 1 끝냈고 이제 이걸로서 챕터 2가 끝나잖아요. 챕터 3이 들어갈 때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C 언어 공부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냥 우리는 관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 메인이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 함수 안에 있는 printf라는 함수 호출 문장이 실행이 되면 출력이 된다라는 출력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또 관찰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하잖아요.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이러한 출력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뭘 할 수 있느냐? 짐작으로는 아마 일단 1, 2, 3, 4가 출력이 되었네. 아마 그거 요 녀석이 출력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0과 20이 출력이 되었네. 그거 분명 요거하고 요거 출력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Hello Everybody라고 지금 출력이 됐는데 그건 분명히 얘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구나,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일단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충분히 관찰을 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백슬래시 n을 만나면 사실은 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행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자, 보니까 printf 그 다음에 문자열, 출력할 문자열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출력할 문자열의 첫 번째 내용이 %d예요. 백슬래시 n은 우리가 좀 아는데 %d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거 %d가 그대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출력 결과를 보면 %d가 출력이 된 게 아니라 1, 2, 3, 4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콤마 1, 2, 3, 4 어떻게 좀 이렇게 머리 좀 굴려보시니까 이게 뭔 뜻이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에 포함이 되는 이 %t, %d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서식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지금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식 문자다. 그럼 서식 문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출력의 형태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d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야, 저기 있는 것 좀 잠시만요. 그럼 출력의 형태를 지정하는데 그 형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d는 어떠한 형태의 출력을 지정하는 거냐면 십진수 정수의 형태 출력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d를 딱 만났습니다. 그럼 이건
뭔 뜻이냐면, 야, 저기 있는 데이터 좀 가져다가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이 자리에다가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d를 출력하지 말고 문자열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예, %d와 n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따옴표로 감싸여져 있고 printf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d를 출력하지 말고 나는 서식 문자니까 이 자리에다 저기 있는 것 좀 가져다가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저기 있는 거, 그 저기가 어딜까요? 그 저기가 어디냐면은 큰 따옴표 바로 뒤에 콤마가 찍히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걸 뜻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가져다가 요 위치에다가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서식 문자인 거예요. 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여기 1, 2, 3, 4 써있으니까 1, 2, 3, 4 출력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서식 문자라는 거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가면 다양한 서식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어떠한 게 있는지 아세요?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하죠. 근데 10진수 정수가 아니라 이거를 8진수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혹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6진수, 8진수, 16진수. 뭔지 아시죠? 예, 이것도 또 나중에 책에서 설명이 됩니다. 16진수의 형태로도 출력을 하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서식 문자만 바꿔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즉 서식 문자라는 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 8진수로 출력을 할 것이냐, 16진수로 출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진수로 출력을 할 것이냐. 그렇게 출력의 형태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서식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좀 볼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printf 출력해라. 자,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d. 그러면 어딘가에 데이터가 다시 명시가 되겠죠? 그거를 10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고 하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워서 %d. 이번엔 또 저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10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고 하네. 명시가 되었죠. 자, \n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d를 대신해서 다른 거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d를 대신해서 다른 거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해야 될 데이터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콤마를 찍고 첫 번째 %d를 대신해서 출력할 데이터 하나, 또 콤마를 하나 더 찍고 %d를 대신해서 출력할 데이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큰 따옴표 뒤에 바로 콤마를 통해서 콤마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가 %d를 대신해서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20이라는 숫자가 %d를 대신해서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규칙이 좀 발견이 되셨어요? 자, 규칙이 좀 발견이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그럼 %d를 한번 내가 3개를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printf 자, %d 그 다음에 \n 땡땡. 자, 근데 데이터가 지금 10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할 %d가 3개가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내가 데이터를 3개를 제공해야 되겠지? 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한번 문장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d를 대신해서 1이 요 위치에 2가 요 위치에 3이 출력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이 출력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용이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얘는 서식 문자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뭐 10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는 명령으로 서식 문자 %d라는 게 사용이 됐다.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printf 함수를 어떻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뭐 출력의 대상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d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식 문자를 갖다가 이 문자열의 일부로 삽입을 하고 실제로 이 위치에 출력돼야 될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명시할 수 있다. printf 함수를 이용하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n 자, 이거 저기 한글 폰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scape 시퀀스 혹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특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는
특별한, 말 그대로 특수한 문자예요. 특별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n이라고 해서 n 자체를 출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n을 만날 때는 개행이 됩니다. 행을 바꾸게 되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듯 특수한 목적으로 정의된 문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리즈별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서식 문자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서식 문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고, 그렇게 서식 문자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printf 함수를 조금 더 내가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수 문자들, 특별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문자들에 대한 종류들도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실은 printf 함수에 지금 콤마가 찍혀 있죠. 우리가 printf 함수로 출하면서 첫 번째 문자열을 갖다가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콤마를 찍었어요. 이 콤마는 뭐냐면 인자를 구분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d를 갖다 넣어주고 10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printf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는 문자열을 전달을 한 거고, 두 번째 인자로는 정수, 숫자를 인자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함수를 설명을 드릴 때 반죽기 기억나시죠? 밀가루와 물을 인자로 전달을 했었어요. 이렇게 콤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 인자의 개수를 갖다가 인자를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인자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 2, 3, 4라는 숫자가 %d를 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진행이 되었다. 물론 이 \n은 개행으로 결과가 나타나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printf 함수 출하면서 큰 따옴표 %d 그 다음에 또 %d \n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자로 문자열을 전달을 했죠. 컴마를 찍은 거, 컴마가 왜 들어간가 하면 이건 인자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그러면 인자가 총 몇 개예요? 문자열 하나, 정수 2개, 총 3개의 인자를 전달하면서 printf 함수를 호출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d는 바로 문자열 바로 뒤에 나오는 10을 갖다가 십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데 사용이 된 거고요. 두 번째 %d는 그 10 다음에 등장을 하는 20을 십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데 사용이 되어서 이러한 형태의 출력 결과를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콤마가 인자를 구분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것도 그냥 요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d도 넣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직 완벽한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지면서 바라보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복습입니다. 뭐냐면 이제 교재에서는 다양한 예제를 제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또 예제를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면 어떤 별도의 설명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이거 출력되겠죠. 출력이 되겠는데 %d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문자열 뒤에 나오는 숫자 20이 이 자리를 대신을 하겠죠. 십진수 정수 형태로. 따라서 my age 20, 그 다음에 개행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 그러니까는 또, 콤마 다음에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십진수 정수 형태로 이 자리를 대신해서 100 is my point 라고 해서 출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굿.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 특수 문자가 중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굿 출력이 된 다음에 개행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된 다음에 또다시 개행이 이루어지겠죠. \n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everybody 출력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개행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printf 함수의 호출문만 보더라도 어떠한 출력 결과가 나타날지를 갖다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printf 함수는 지금 단순히 문자열을 출력만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사실은 이 페이지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문자열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printf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문자열을 갖다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d 또는 뭐 n을 삽입을 해가지고 특수 문자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 문자를 삽입을 해서 서식 문자의 위치에다가 어떠한 임의의 십진수 정수의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문자열을 조합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printf 함수는 그냥 단순히 있는 데이터를 갖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출력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웠죠? 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기억 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합을 하는 거 가능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과도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능하셨죠?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단은 현상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나서 다시 보시면 문자열의 조합, 출력의 형태를 조합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다 많은 서식 문자 공부하시고 나면은 조합을 한다는 게 어떠한 뜻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요거는 그냥 좀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너무 좀 헐렁헐렁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냥 저 믿고 따라오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단 제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는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놀아봐야 된다. 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printf의 함수 호출 문장만 봐도 출력 결과를 나는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건 가능해야 돼요. 그것만 가능하시면 챕터 2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어서 세 번째 챕터 강의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